여러분, 요즘 금융당국에서 전세 대출도 막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와,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올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전세 대출은요, 서민들의 어쩌면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 그런데 전세 대출까지 안 해준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죠? 집값을 내가 올렸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해야 된다면서 말입니다. 전세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거 금융위원장과 상의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바꿀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비친 겁니다. 내비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전세 대출은요. 지금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는다. 이렇게 정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급하게 넣으니까 말입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 보면 14%입니다. 14%. 굉장히 높죠. 14%면 다른 대출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월등하게. 실제 가계대출 증가율은 보면 4.2%거든요. 4.2%.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14%다. 이러면 위험한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지표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 2020년 12월에 가계대출을 보면 670조 이게 5대 시중은행에 대한 겁니다. 1539억 원인데 지금 8월 현재 보면 698조 814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8조 6610억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율은 4.20%예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로 내려오니까 이 중에서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100조 2127억 원이 2020년이에요. 2021년에는 8월까지 119조 9670억 원입니다. 14조 7543억 원이 늘었고 14%의 증가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14%의 증가 속도. 굉장히 빠르게 늘죠. 굉장히 빠르게 느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게 집값이 그러니까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게 이렇게 14%까지 느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집값이 올라서 전세값이 올라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전세로 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는다. 그 돈으로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한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결국은 전세 자금 대출로 받아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코인시장의 거품을 만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시각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도 솔직히 창피합니다. 정부는요, 그렇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를 지금 대지도 않아요. 근거를 대지도 않으면서 아니 막연히 그렇게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어쩌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전세가 올랐기 때문에
예, 전세가 오르는 거 이렇게 시장을 봐야지 그 시장 자체를 예, 전세자금 받아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주장을 한다면 지금 전세 시장이 난리 납니다. 진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이번엔 쓰겠습니다. 자살자들 엄청 나와요. 전세 가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전세를 못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요. 올해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예, 2021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12조 9,776억 원이 8월에 119조 9,670억 원이 됐으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늘어나는 게 거의 2조 가까이씩 늘어나니까 2조 가까이씩.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펴야 돼요. 이게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면요. 정책은 이게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전세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라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결과도 생겨요. 저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것 이것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마 규제는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이든 규제는 할 텐데 규제를 한다는 게 이제는 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규제가 어떤 규제가 될 건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아마 DSR을 원래는 1억까지 1억까지 받는데 이게 DSR을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의 40%만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이게 DSR 40%거든요. 40%가 넘었으면 대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DSR을 좀 강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내년 7월부터는 무조건 DSR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후년 7월부터는 1억이 넘으면 안 되고요. DSR 굉장히 강력한 정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진짜 전세 사시는 분, 무주택자들, 청년들 또 한 번의 아픔을 저는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봐요. 제발이지 제대로 된 정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정책, 주묵구구식 정책이 아니라 이념식 정책이 아니라 아름아름 정책이 아니라 과학적 기반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세자들에게는요.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